안녕하세요. 표준엄마 이인우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지금까지는 여권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입니다. 그런데 요즘 조금 이상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한때 독특한 농담과 말투가 돋보였지만 요즘은 지나치게 말실수가 많다, 이런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입장을 둘러싼 말 바꾸기에 대해서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반어법을 썼다 해명했지만 논란 계속됩니다. 그가 순항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진실 그리고 배신, 이 단 두 마디만으로 정치권을 흔든 박근혜 대통령. 특별한 능력일지요, 아니면 도가 지나친 걸까요?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 대통령께서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진실한 사람 누굽니까? 지난 6월에 말씀하신 거에 반대되는 사람. 예. 그러니까 배신하지 않을 사람을 진실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배신의 정치는 선거에서 반대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반대되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해서 네. 뭐 그때 배신은 유승민, 네. 그럼 진실은 유승민하고 친하지 않는 사람, 뭐 이런 건가요? 글쎄요. 근데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저는 특히 정치에서는요, 제가 적어도 경험한 정치인들은 누구의 힘으로 당선이 됐더라도 다 자기가 잘나서 당선됐다고 생각을 하지,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TK에다가 공천을 줘서 누가 당선되잖아요. 예.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여기다 심었기 때문에 내가 당선됐고 나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마르고 닳도록 충성하겠다. 그런 사람 없어요. 저는 예. 박근혜 대통령 케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DJ 당시에 제가 본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내 사람을 거기다가 뭐 20명이고 몇십 명이고 심어서 내 호위대를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그 레임덕 없이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예. 굉장히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절대 제가 봤을 때 이 정치인이라는 건 불나방이 같아가지고 불빛이 더 환한 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고 내 법안을 만드느냐,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도전이지, 내 사람을 심어서 법안을 만들겠다, 내가 원하는 입법을 하겠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자면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 트레이드 프로모션 오소리티라는 걸 최근에 받았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내년에 임기 끝나요. 예. 네, 박근혜 대통령도 1년 먼저 끝나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 법안을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배신한 거죠. 자기 소속 정당이 배신했네요. 그렇죠. 예. 배신했죠. 그런데 공화당을 설득을 해가지고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정치권 문화가. 문화가 다르죠.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식 또는 그 전에 있었던 대통령의 방식이 한국에 통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설득, 그리고 적절한 위협, 이런 그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나가는 방법을 구상해야지, 문화적으로 다르니까 내 사람 심어야 돼. 그거는 그렇게 되질 않으니까요. 아니, 그렇게 된다면. 네. 진실하고 배신 두 단어가 네. 설득과 위협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예. 여기서 진실의 무슨 의미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 나오면은 박근혜 대통령 로얄리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 네. 예. 근데 누가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유승민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과거에 충성했었잖아요. 보세요. 19대 공천권을 누가 행사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배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김무성 대표는 공천 못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친이계 얼마 만에 잘라냈습니까? 친이계라고 그래서. 예. 그래서 나머지 들어온 친박계라고 해서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대통령한테 아직까지도 충성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예, 정치권의 승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정치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에서는 어떤 사람도 정말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박근혜 당시에 비대위원장이 아니었으면 당선될 수 없는 사람도 당선되고 나면 내 힘으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실상 총선에 개입했다. 이런 표현은 맞습니까? 네, 대통령이 자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예. 내 프로그램이 지금 국회에서 계류돼 있고, 예. 지금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은 차기에 가서 또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되잖아요. 모든 게 다 무효돼가지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공약한 것, 대통령이 하고자 한 것을 실천을 못하게 된다고요. 그럼 그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난 너희 책임을 묻겠다. 당연한 거죠. 그거를 총선에 개입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야당이 잘못된 거죠. 야당이 잘못됐다. 네, 네. 어쨌든 대통령의 TK 지역 지지를 보면 네. TK 물갈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러니까 굉장히 로얄 충성심이 높은 유권자가 많기 네. 때문에 TK 물갈이 될 것 같죠? 그런데요. 예. 이게 물갈이라는 것이요. 물갈이보다는 내 사람 심기가 되겠죠. 내 사람 심기. 네, 물갈이란 말은 조금 의미가 다르죠. 미국, 카나다에서는 지금 40대가 정치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50대 말 60대가 거기다 가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거기 예. 내려가는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이거는 물갈이가 아니고 박근혜 사람 심기죠. 예. 네. 내 사람을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네. 뜻대로 내 사람을 이번 총선에 4월 총선에 심었다면 네. 내가 심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심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 운영에 또 법안 통과라든가 여기에 뒷받침은 할 것 같습니까?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정치인이라는 것은 어차피요, 이 뜨는 태양은 정말 눈도 녹이고 얼음도 녹이지만 지는 석양은 이 눈도 길에 깔린 눈도 못 녹여요. 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어차피 이번 총선 지나고 나면은 예. 그런 자기의 당선 초기에 갖고 있었던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거다. 지금과 같은 레이저 눈빛 또는 지금과 같이 아주 단정적인 직설법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제는 그 말에 사람들이 귀를 안 기울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거면 이제는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예. 그 새로 뜨는 차기가 뜨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 차기로 몰려가지 왜 과거 세력에 붙어 있겠어요? 예, 정치는 불나방이다. 더 밝은 불로 찾아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정치는 불나방이에요. 정치인은 예. 더 밝은 불빛으로 쫓아가고 더 힘든 사람한테 쫓아가는 거고 미래 권력을 쫓아가는 겁니다. 예. 네. 그런데 참 대통령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돌파를 하셨는데 최근에 네. 이제 TK 지역 정서를 보면 네. 여전히 뭐랄까요? 열광적이다랄까요? 아직도 네. 식당 이름이 박통 무슨 네. 이런 식당들이 있고요. 네, 네. 대통령 사진 걸어 놓는 것도 있고. 네, 네. 이것은 이전에 네. 이명박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대통령에게는 볼 수 없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신드롬 같은 건데. 그 DJ한테서는 호남에서 그걸 볼 수가 있었죠. 예. 네, 그러니까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힘이고, 네, 그게 힘이고, 과거에 YS는 골피타면 거제도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와 비슷한 건데, 그렇지만 정치라는 것이 TK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네. 어쨌든 그러면 대통령께서 다음 총선에서 자기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 사람을 심고 싶어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 그게 성공을 할 것이냐? 저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봐요. 그게 성공하기 어렵다. 네, 그래서 대통령은 지금 또 오히려 대통령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반대파를 설득하고 예. 또
필요하면 위협도 해가면서 이거 꼭 해내라. 이번 국회에서 꼭 해내라. 나는 안 해내면은 너희들한테 영원히 아주 계속해서 책임을 묻겠다. 예. 그런 식의 그런 식의 아주 정말 단정적이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해서 사람들이 야 이거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한테 호소하면 되는 거예요. 국민한테 직접 이거 해야 됩니다. 그 대한민국 후진국 됩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대통령 됐는데 이거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국민들이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국민한테 직접 말씀하시면 돼요. 예. 지금 국민들은 TK가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네 사람을 심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예. 국민이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원하니까 그 심리에 호소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현실적으로 뭐 국회 선진화법도 있고 국회를 네. 통과해야 되는데 국회는 여전히 대통령에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국회를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대통령의 로얄리스트가 아니고 국민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지금 뜨는 해, 지는 해 말씀하셨습니다. 지는 해는 눈도 녹일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네. 김무성 대표가 뜨는 해가 맞습니까? 뜨려고 합니까? 뜨려고 하고 있겠죠. 뜨려고 네. 한다. 네. 예. 네. 뜨려고 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교수님께서 이 선거 전문가시니까 네. 김무성의 화법 네. 이렇게 뭐 반말도 했다가 농담도 했다가 네. 이런 것들이 좀 이따 들어보려고 하는데 네. 대권 후보로서 적절합니까? 글쎄요, 그거는 스타일이니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네. 준비되어 있는 김무성 대표 발언 한번 보시죠. 니 먼저 가면 탈락이다. 실제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시려고 그러시면서 축구할 때도 살살 안 하면은 또 복잡하게 농담도 못하나. 그 나하고 관계없는 거지. 마시겠습니다. 너는 무슨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았어. 누구한테 사과래? 그 무슨 질문이 그런 질문이 있나? 어? 질문을 하려고 제대로 질문을 해. 어? 어느 언론사입니까? 네, 뭐 적절한 농담일 수도 있지만 조금 발언이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느 언론사냐 이렇게 네. 좀 언론에 대고 네. 좀 화도 내고 네. 어떻습니까? 이분이 원래는 지난번 4.29 재보선 때는 그 농담 특유의 반말 비슷한 톡톡한 말투가 네. 오히려 매력이었는데 네. 지금 좀 예민한 정국이 되고부터는 비판도 많습니다. 그거는요, 예, 비판은 얼마인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그걸 보기에 딸린 거예요. 저 사람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예. 또는 가지고 있는 선입관에 따라서 가벼운 입 우스갯소리로 분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 그냥 저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가기는 뭐하니까 한마디 한 건데 그게 이제 말이 돼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거는 김무성 대표에 대한 시각,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선입관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저런 말 좀 할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런 정도 농담 네. 먼저 가면 공천 탈락이다 이런 네. 농담은 할 수가 있죠. 네. 뭐 저희도 네. 하는 농담인데 네. 적어도 김만복 전 국정원장 처음에 팩스 입장했을 때 환영한다라는 식으로 했다가 뒤늦게 또 환영 안 한다 했다가 환영했다는 말이 문제가 되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반어법으로 말했다. 이런 부분은 김 대표답지 않다. 솔직하게 그때 내가 정보가 없어서 잘못 알았다고 네. 하니까. 그렇게 대답했더라면 예. 최선이죠. 그러니까 뭐 원론적으로 말해서 김만복 원장이 입당 원서를 냈을 때 팩스에 네. 그 하자가 없으면은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면은 문제가 될 수 없는 건데 그리고 8월 달인가 입당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예. 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어떤 점에서 보면 그동안 새누리당이 너무 허술했다라는 생각도 드는 예. 거고 김만복이라는 이름이 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동명이인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저런 걸 생각했을 때 새누리당이 좀 허술한 면이 있다. 예, 당연히 이렇게 허술하다.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에게도 좀 허술하게 보고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을 해봅니다. 가만히 보면 김무성 대표께서 최근에 좀 뭐 그 본인의 지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오픈 프라이머리, 네. 전략 공천은 절대 없다. 네. 이런 얘기를 자기 지론처럼 얘기를 했는데 농담이라도 조금씩 흔들리는 것 같아요. 뭐 전략 공천을 해도 이런 분들만 근데 아마 내가 반대 안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게 진짜로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아마 저분도 그러니까 저분 예, 이런 뒤에 말 했어요. 몰려 전략 공천을 해도 이런 분 하면 반대 안 하겠다. 그러니까 본인은 절대 전략 공천 없다고 했는데 생각이 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이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네. 가서 이 사람 있는데 당신도 저 오픈 프라이머리 가쇼. 그러기엔 좀 박정하잖아요. 강남구에 어디 가서 무슨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예. 저는 그거는 그 듣는 사람도 저 얘기를 나는 전략 공천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아, 너무 네. 꼬아서 본 거다. 네, 예. 그건 너무 꽈서 본 거고 자기가 그렇게 좀 뭐 1년, 2년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전략 공천 또는 상향식 공천을 얘기하던 사람이 어떻게 전략 공천 하겠다고 그러겠습니까? 예. 그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게 되죠, 정치적으로. 그러면 네. 대통령에게 맞서서 끝까지 오픈 프라이머리 전략 네. 공천 없다 주장할 걸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해야죠. 네, 그렇게 해야죠. 예. 축구 관련해서도 한마디 네? 했는데요. 네. 예, 이런 또 농담으로 봐야 될까요? 예. 우리는 축구하러 네. 온 것이 아니라 정치하러 왔다. 네. 오늘 경기 결과를 공천에 반영하겠다. 농담이죠? 그건 농담이죠. 예. 그건 농담이죠.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보니까 김무성 대표가 골을 제일 많이 먹던데 골키퍼 하면서 예, 골키퍼. 본인부터가 공천이 안 돼야 되겠는데. 네, 예. 그러니까 그냥 하는 얘기죠. 방금 말씀 나왔으니까 좀 물어보고 싶은데 김만복 전 국정원장 논란에서 네. 뭐 새누리당도 잘못한 것 같고 뭐 나중에 새정치민주연합도 화를 내고 네. 본인은 뭐 당에 한 번도 당에 소속돼 본 적이 없다. 네. 그 말 들으면 또 그 말도 맞고 네. 오픈 프라이머리 하겠다는데 네. 김만복 사태라 그럴까요? 이 사태의 본질은 뭘로 보십니까? 착각. 착각. 네. 어떤 착각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주위에 보수적인 사람이 많아서 새누리당에 입당했다고 뭐 그런 얘기 했죠. 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선거꾼한테 속은 거예요. 선거꾼에게 쏘갔다. 네, 선거꾼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조사한다, 뭐 한다, 뭐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쏘갔다는 건가요? 그렇죠. 아, 당신 나가면 된다. 네, 이렇게. 당신 나가면 된다라고 선거꾼들이 예. 이 선거꾼들이 참 많아요. 네, 뭐 그래서 너무 허튼 소리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저 사람한테 제가 볼 때는 예. 선거꾼이 당신이 여기서 그동안 공도 많이 쌓고 예. 그리고 당신이 정보통이고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말고 새누리당 가면 당신 당선돼. 이런 소리들 했을 거예요. 그런 꾼들이 있어요. 정치꾼들이. 예. 아니, 네. 그런데 명색이 국정원장까지 하신 분이 옆에 뭐 지금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가능성이 있는 선거꾼인 같은 사람들이 와서 네. 야, 새누리 가면 된다 하면 네. 자기 그동안에 노무현 정권 때 승승장구했던 거 다 잊고 따라갑니까, 그렇게? 아니 노무현 정권에서 장관 지내던 분들도 지금 여기 현 정부에서 새누리당에 뭐 국회의원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분들도 있는데 뭐 그분 한 분뿐이 계세요. 저분이 유난히 그때 이 좀 기행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예. 된 분뿐이지. 제가 볼 때는 저분은 완전히 정치적으로 나이브한 분이고. 정치 나이브하다. 네, 나이브하고 속은 거예요. 속은 거다. 네. 나이가 70이 돼가지고 초선 의원 하겠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정원장까지 네, 하신 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좀 어수룩한 분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수룩하다. 네, 네. 궁금해서 진짜 이거 하나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무소속으로 나오면 됩니까, 저분? 아이고 정말 착각은 자유라고요. 예? 착각은 자유. 착각은 자유다. 네. 예. 네, 네.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아예 안 되죠. 너무 단호하게 안 되죠, 말씀하시니까. 그 선거 안 해봤는데 치러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이 그냥 감이 그래요. 아, 감히 그렇습니까? 예. 내가 조사를 해봤어요. 저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기를 해요. 저는 전혀 뭐 근처도 본 적이 없었는데. 예. 근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저도 이제 그동안 많이 구경을 했잖아요. 예. 내가 해본 적은 없지만 구경을 해봐서 감이란 게 있잖아요. 예. 그리고 국회의원 된다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단호하게 웃으시면서 안 되죠. 그러시니까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대통령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당 내에서, 여권 내에서 서로 친박이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려내자, 이런 소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혹스럽습니다. 이현종 문화부 논설위원,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진짜를 가려내자. 이게 뭐 거의 소동 수준이 돼버렸는데요. 대통령 발언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모든 민생 법안들이 묶여 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이 보이지 않는다는 방증이 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 좀 전에 이영작 교수님께도 물어봤는데 진실된 사람이 누굽니까? 진짜 친박 뭐 그 얘기 맞습니까? 그러니까 네,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대통령께서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이 민생을 방치한 이제 국회 정치권에 대한 질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 예. 이제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대통령께서 쓰시는 단어들 배신, 진실, 그다음에 또 엊그저께 통준위에서는 또 그 사상의 지배를 받는다. 또 혼이 지금 비정상돼 있다.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데 저는 대통령이 쓰시는 그 단어나 이 워딩이 너무 감정적인 단어들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감정적일 뿐만 아니라 주관적이기 때문에 배신이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보았을 때 자기 말을 듣지 않거나 자기 지시를 어긋나는 사람은 배신이라고 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저는 국회나 정치권 전체에 대한 어떤 설득이나 소통을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예. 그냥 대통령께서 자기 집권 여당 내부의 비주류, 비박, 또 야당에 대해서 그냥 저렇게 감성적인 단어를 써가시면서 질책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우리 좀 아쉽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그런데 듭니다. 뭐 네. 과거에 그런 얘기 했다죠. 뭐 히틀러 독재자가 뭐 정치는 빵하고 쇼만 하면 된다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감성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치인이라는 게 국민들에게 감성적이고 단순 명료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예. 이 메시지를 좀 단순화할 경우에, 그러니까 아주 장점이 뭐냐면 적과 아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 즉 예를 예. 들어서 이런 아주 단문의 어떤 메시지를 던지면, 즉 진실된 사람과 진실되지 않는 사람, 딱 두 편을 딱 나누잖아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면 박 대통령이 그동안 꾸준히 이야기한 걸 보면 결국은 내 편 아니면 네 편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라는 게 사실은 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중간지대도 있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단순화시켜버리니까 어떤 소동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가 필요했던 지금 뭐 이 TK 지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한테로 다 쏠려가는 거죠. 뭐 박근혜 대통령 사랑합니다. 뭐 제가 진짜 정말로 생각이에요. 사랑합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그렇게 돼버리니까 정치인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정말 진실된 편에 서고 싶은 사람들은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런 편이 돼버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 반대편이 돼 중간지대가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소동을 통해서 결국 정치권 자체가 두 쪽으로 나눠지는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예. 싸움에서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정치적 전체 틀 속에서 본다면 굉장히 보면 참 싸움이 치열해지고 강팍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박해진다. 요즘 들어와서 이제 뭐 친박, 탈박, 진박, 용박 해서 온갖 이제 박들이 이제 나오는데 경험상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저도 이제 19대 총선 때 출마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출마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지역에 한 7명의 후보가 난립을 했습니다. 예. 근데 7명의 후보가 전부 다 이명박 대통령의 명을 받고 왔다 하고 아, 7명 전원이 전원. 이명박 대통령이 명을 내렸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위 진짜를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여기에 음. 무슨 이름표를 붙일 수도 있는 문제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재밌는 부분인데, 예. 저는 최근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 자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중요하게 지금 변하고 있다라고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제스처가 많아졌고 음성 톤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예. 부분. 두 번째는 방금 우리 교수님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이 상당히 감성적 용어를 많이 쓴다. 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비진실, 배신 이라는 어떤 용어들 많이 썼는데 실질적으로 이 감성적 용어는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극단적 용어로 칩니다. 극단적 용어로 많이 치는데 이제 정치인의 입장하고 대통령의 입장은 조금 다른데 대통령의 입장이라 그러면은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죠. 그러니까 가장 이성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행정에 감성적인 여법을 동원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미지에서 상당히 폭발력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태생적인 정치적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퍼스트 레이드를 했다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어법을 썼냐면은 굉장히 절제된 어법과 절제된 행보를 보여줬거든요. 이게 어떤 현상을 가져왔냐면 신비주의를 가져왔습니다. 그 신비주의가 가져오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이것이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것이 일종의 지지도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지금 그런 패턴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지금 정치 상황 자체가 돌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과거부터 대통령께서 메시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정적이고 이것이 극단적인지 모르겠지만 통일대박 이런 메시지 같은 경우는 감정과 무관하게 확 들어오거든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메시지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쩌면 속을 줄 알면서도 믿고 싶었습니다. 약속과 신뢰가 지켜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속았습니다. 국민도 속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치적인 바람직을 떠나서 저런 부분은 굉장히 명료한 메시지 쏘갔다. 대박이다. 이런 부분은 국민들에게 잘 쓰는 그러니까 잘 제가 생각할 수 있는 통일대박 같은 경우는 정말 간결하게 국민들에게 핵심을 찔러주는 저는 적절한 용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 상대로 기자회견 하면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감성적인 것이 갖는 위험성은 뭐냐면 진실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진실이라는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감성이라는 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배반도 마찬가지죠. 배반에 누가 배반자고 누가 배반자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왕당파 비왕당파를 가르는 것은 결국 왕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의 최고 책임자라서 국민들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 우선적인 임무에 있는 대통령의 직에 있을 때는 그런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자의적인 개념으로서의 감성적 용어는 안 쓰는 게 낫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 대표로서는 저런 폭발적인 감성적 단어를 쓰는 게 정확합니다. 야당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에게 야당의 존재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속고 또 속았습니다. 참 나쁜 대통령입니다. 대전은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은 대전은요 박 대통령 스스로가 야당의 대표로서는 정치인적인 수사로서 굉장히 전국을 찌른 단어는 맞지만 대통령이라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 입장에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저런 발언들을 힘들어 말하는 것은 나오고 있는 제가 볼 때 소통보다는 좀 부족해 보인다. 저 말들은 야당 대표로서는 아주 잘하는 것인데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난 19대, 이제 지난 18대 대선 때 우리가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썼던 용어들을 보면 당시에 어떤 용어를 썼냐면 100% 대한민국, 대통합 이런 용어들 많이 썼거든요. 자,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51.6%라는 득표를 얻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중간지대에 있던 사람들을 그 용어로 통해서 이제 다 흡수를 한 것이죠. 즉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 뭔가 통합적일 것 같고 뭔가 함께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이미지들을 만들어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처음에는 좀 안 그랬던데, 처음에 사실 예전에 국회에 계실 때는요, 뭐, 말씀도 보면 굉장히 저도 좀 따뜻하게 하고 잘 하셨어요. 근데 저도 좀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최근에 와서, 물론 뭐 정책 상황이 굉장히 이제 좀 어렵고 힘들고 이런 지경도 있고, 야당이 협조 안 해주고 이런 면도 있는데, 그러니까 분노 게이지가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아주 자극적인 용어를 통해서 이제 결국 우리 편, 내 편을 갈라 붙이는 거거든요. 결국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물론 당장의 어떤 현재 국회에 대한 어떤 배신감, 여러 가지 어떤 감정들도 토해낸 거 아울러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좀 발언이라고 봅니다. 결국 총선을 겨냥해서 이제는 100%가 아니고 우리 편들 어떻게 하면 좀 더 단결시키고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지자들을 위한 어떤 이런 이야기들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찬반이 확 갈려버리거든요. 지금 진실된 사람과 진실 안 된 사람이 지금 나눠지지 않습니까? 진실되신 분, 진실 안 되신 분 이렇게 되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 보면은 좀 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 박정희 대통령은 행정적 교시형 이런 얘기도 하고요. 전두환 대통령 굉장히 권위적이고 YS 대통령은 감성적이고 호소. DJ 대통령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하는 논리적 스타일이고 설득형이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선동적이죠. 지금 열정적이고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기업 CEO 출신이라 그러신지 모르지만 하나하나 강론적
장론을 제시하는 스타일. 이 중에 누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대통령의 메시지로는. 저렇게 쭉 나오는 것은 이제 대통령 연설 토대로 아마 분석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자체 말고 예. 그 대통령의 메시지로만 보면, 메시지 화법으로만 보면 누가 제일 좀 빼어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거기에 누가 손가락, 왜냐 그러면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각 대통령마다 선천적인 화법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습관과 그 다음에 성향, 그리고 성격, 이런 데서 이제, 나타나는 어떤 독특한 그런 화법들이 있는데, 이런 화법들을 실질적으로 청와대 참모진들이 자, 이 화법은 잘못됐으니까 고치십시오 라고 이야기는 못하고, 그때그때 정치의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단어들을 선택해서 주게 됩니다. 그 적합한 선택해서 주는 단어들을 가지고 대통령 자신이 직접 보고 이것이 나한테 맞는 단어냐, 이 취사 선택을 대통령이 하는 것이죠. 예. 그러나 지금 역대 대통령을 본다 그러면은 그래도 가장 메시지 전달이 쉬웠던 것은 이제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 한번 들어볼까요? 김영삼 대통령을 감성적 호소형이라고 했는데 들어보시고 감성적으로 호소가 되시는지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김영삼 대통령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중앙선거 옥수님이 그늘그늘 한 바른진 정리의 가다니 진영이라는 일 자유를 위하는 일이 따오릅니다. 난 강금할 수는 있어. 힘으로 이런 식으로 힘으로 막을 수는 있어. 그러나 내가 가려고 하는 민주주의의 길은 말이야. 네, 젊은 김영삼 대통령의 모습인데. 예. 그 김영삼 대통령의 화법 중에 제일 또 유명한 게 당 모가지를 비틀어서 새벽을 온다. 새벽을 온다. 예. 상당히 감정적으로 쉽게 다가가면서도 간결하게 호소를 하는 행위거든요. 저는 야당의 특히 민주화 투자로서의 야당의 대표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화법도 굉장히 좀 적절했다고 보고요. 우리 앵커께서 질문하신 저 역대 대통령들의 워딩과 논리적인 화법의 형태로는 저는 좀 두 개를 갈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정부 부처, 자기가 움직이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행정부를 장악할 때 행정부에게 하는 이야기는 저는 간결한 지시형이 좋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말을 많이 하거나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원칙적 입장에서 간결하게 지시해서 그들을 설득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이 또 화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행정부의 수반하고 국정의 최고 지도자는 다른 차원이니까 국민들을 상대할 때는 제가 볼 때 YS의 호소형과 DJ의 논리적 설득이 저는 결합되는 게 제일 낫다. YS DJ가. 논리적 설득과 호소를 같이 해주는 게 제일 낫고 제일 위험한 건 저는 선동형이나 지시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동 또는 지시. 그렇죠. 선동이라는 것은 사실은 야당에서 야당의 표를 결집해서 저항하거나 할 때는 굉장히 적절한 수준일 수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화법으로는 적절해 보이지 않고. 한번 그러면 예. 하나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논리적으로 설득하시는 분, 다소 열정적, 선동적인 성격이 있다고 평가된 노무현 대통령 얘기까지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찌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냉정하게 돌이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이지, 미국한테 매달려가지고 바지가랑이 매달려가지고 미국 엉덩이 뒤에서 숨어가지고 형님 백만 믿겠다, 이게 자주국가의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 저 발언 자체의 그 팩트,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와는 전혀 별개로 김 교수님께서 저런 선동형도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들어보시니까 위험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야당의 지도자 또는 국민들에게 사실 정치인의 자기 정치적 표현의 대부분은 언어거든요. 언어를 적절히 써서 감정적으로 선동하는 건 좋은데 야당의 대표가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할 때 저런 식의 좀 너무 감성에 개입된 선동형은 제가 볼 때 통합에 어울리지 않다는 거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하시는 말 중에 제가 우려를 표현하는 것도 바로 그런 감정적이고 주관적 개입이 들어간 면에서의 편을 가르는 선동이 되면 국민 통합적 지위를 가져야 될 대통령으로 입장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보면 이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걸 잘하지 않아요. 이제 그러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대통령의 어떤 그런 부분, 제가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 흑인 애가 이제 그 총 맞아 죽었을 때 그 교회에 가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 하나를 통해서 흑백 갈등을 완전히 녹여버렸던 그런 게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성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즉 말로 해서 안 될 때는 뭔가 감성을 통해서 국민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정말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모아놓고 따질 때, 예를 들어서 장관들을 따질 때는 정말 논리적으로 따져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어법에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너무 이 정의와 진리, 예를 들어서 딱 고정시켜버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올바른 역사교과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가치를 너무나 규정시켜버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진실된 사람을 한다면 그 진실 앞에 누가 감히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런 가치를 이미 규정해버리면 공무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고 예. 소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결국은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의 도덕적으로 가는 거죠. 도덕과 윤리로 가버리기 때문에 또 도덕과 윤리에 누가 그 문제 제기하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소통이 안 되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창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단정적인 표현은 좀 대통령으로서는 제가 볼 때 좀 무리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아닌가. 위원님 그 부분은 그러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저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네. 야당 대표는 예. 야당 대표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그렇죠. 야당 대표는 그렇게 해도 된다. 제가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뭐냐 그러면 대통령의 입장에서 그 대통령이 선택해서 쓰는 그런 화법들 그 자체는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국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그냥 대중들에게 또는 언론들에게 해석 가능하게 던져줄 것이냐 아니면 명확한 입장을 해서 다른 해석이 나오지 않도록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전국 상황에 따라서 사실상 차별을 두고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명료한 메시지보다는 해석이 가능한 어떤 메시지를 던져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예. 키워가는 그런 방법도 특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나오셨던 그 역대 대통령들의 화법을 이제 분석을 했는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사실상 그 강요들이 앉아가서 업무 지시하는 어떤 메시지, 그 다음에 일반 회의하는 그런 메시지, 그 다음에 이제 대중에 대해서 연설하는 그런 메시지 각기 이제 다르게 봐야 되는데, 총괄적으로 보면은 대체적으로 정치 본질이 대중이다 보니까 연설하는 그 어떤 연설 형태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출신이 대부분 보면은 대통령 출신들이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군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감성적 선동인 건 아니라 봐야 되겠죠. 습관상. 그 나머지는 대부분 그 대중 연설 자체가 감성이요, 감성이 있다. 예, 예. 어찌됐건 대통령께서 진실 한마디를 하셨고 과거에 배신 두 마디에 지금 저 서로 본인이 이제 진짜 친박이다. 예, 진짜 그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떤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지. 예, 이분들에 대한 비판은 아니고요. 친박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과 아주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지역구인 달성의 대우경북과학기술원에 제가 원장을 했고요. 우리 지역은 어쨌든 박근혜 정부를 만드는 보수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를 성공하기 위해서 누가 더 적합하겠느냐는 그런 시선들은 많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친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간단하게 김문수 전 지사도 간단하게 말씀. 대표적 친박이다. 정말 이게 국회의원 배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대구 경북이라는 데는 워낙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라든지 유권자들의 지지가 공고하기 때문에 예. 사실상 엊그제 유승민 전 대표의 그 상가 정치가 상당히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드러난 대부분의 지금 분위기는 TK에서 유승민 의원조차도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또 관측들이 네.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만큼 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적어도 TK 지역에서만큼은 콘크리트 같은 지금 지지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럼 김문수 전 지사는 어떤 분입니까? 다 아시다시피 학생운동과 민주화 노력에 노동을 냈던 사람이고 박정희 독재에 맞서서 싸웠던 사람이고 과거에 이명박 정부 시대 때는 박근혜 전 대표를 독재자의 딸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또 심한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예, 그 사이 마음이 바뀌셨나요? 그 사이에 바뀌셔가지고 지금 대구 수성에 가 있으니 당연히 또 박 대통령의 지지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자 저는 저런 식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게 중요한지 또 아니면 자기 스스로 납득할 만한 좀 그러면 입장이 바뀐 내용도 설명을 좀 해줄 근데 필요가 이제 있어요. 다만 김문수 지사는 과거에 좀 좌파 쪽에 가까웠다가 본인 스스로 커밍아웃 했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뭐 전향을 했습니다. 예. 물론 정치가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정치가 기본적인 철학과 가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뭐 저 사람이 잘못됐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그 자체는 뭐냐 정신이 바로 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국회 배지를 앞두고 뭔가 모르게 자기 철학이라든가 가치가 정반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자체가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제 사실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옆에 쫙 있는 사진을 보면 다 출마할 장관들이었어요. 아주 공교롭게도 보면 이쪽에 다 출마할 장관들을 놓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분들 다 진실된 분이겠죠. 이제 앞으로 출마를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돼 보니까 결국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이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30% 이상 가는 지지도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 목표로 하니까 즉 김문수 지사마저도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 지지도를 바라서 당선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예. 그 누구 하나도 자기 스스로 당선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결국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혹시 이런 건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다양한 용어가 있는데 오박은 뭔지 아십니까? 오박이요? 예. 오해 소지는 아니요, 오락가락. 오락가락. 예, 심지어 오락가락, 또 예. 진박, 진짜박, 가박, 용박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결국 끝으로 이런 걸 한번 정리했으면 정치도 도의가 필요한데 예. 정말 본인을 그렇게 국회의원 하려는 사람이 많은데 그중에 누군가가 본인을 배지를 달게 해주면 그분에게 충성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인지상정이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런 부분에서 인지상정이 있는데 예. 또 정치인이라는 게 이제 보면은 뭐 독립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표를 준 거는 물론 그분의 어떤 지지도를 담아 했지만은 또 국민들이 다 지지를 해줬잖아요. 예. 유권자도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만을 보고 간다는 건 물론 그 정치적 도의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결국은 지지는 국민이 해준 거거든요. 예. 결국은 전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과거에 민주화되기 이전에 이른바 삼김 시대의 개파 정치, 보수 정치를 많이 우리가 비판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 그게 정당 정치가 발전하는 길이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 삼김 정치, 개보 정치의 가장 큰 게 뭐냐면 막대기만 꽂아도 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DJ가 내려가셔서 호남에서 연설함을 하면 되고 YS가 부산 가서 연설함을 하면 되고 JP가 부여 가서 연설하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극복해서 온 게 벌써 87년 이후에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제가 볼 때는 삼김 시대 이후에 마지막 삼김식의 지금 정치를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 정치적 자산, 열렬 지지층을 갖고 있는 마지막 대통령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거에 장점일 수 있습니다만 그걸 2015년 대한민국 정치에서 활용하시는 건 제가 볼 때 민주주의에 조금 우리가 하여튼 생각합니다. 여기만 그런 거 아닙니다. 참문, 용문, 오문, 문재인 대표도 많고요. 예, 이런 상황들이 이번 총선에 어떻게 나타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스튜디오에 여러분들이 반가워하실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연기자 전원주 선생님이신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닮은 남편에 반해서 결혼했다. 박근혜 대통령만 봐도 눈물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직접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늘 이렇게 좀 즐겁고 오락 이런 쪽에 프로 많이 가시다가 네. 스타 프로그램 모시니까 뭐 정치 얘기만 계속하고 좀 다르죠? 네, 지금 많이 떨리고 있습니다. 몇십 년을 방송을 하셨는데 떨릴 수가 있네요. 글쎄, 연기 생활은 지금 53년 됐는데요. 예. 오늘은 좀 말이 잘 안 나오는데요. 말이, 말 잘 안 나오시면 웃으시면 됩니다. 예. 네, 네. 자, 오늘 나오셨으니까 화면 하나 저희가 보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직접 한번 보시죠. 우리 박근혜 후보 남친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부모도 없습니다. 오로지 여러분이 부모고 자식입니다. 박근혜 대표를 가끔 만납니다. 박후보 후보는 얼굴이 조망만해졌습니다. 손을 만지면 손이 풀리해졌습니다. 그분이 뭘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겠습니까? 뭐를 위해서 뛰어다니는 겁니다. 선생님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렇게 뭐 정치인 지지하러 가면 당연히 출연료도 안 줄 것이고 그럼요. 방송국에서 뭐 일도 잘 안 준다면서요? 네. 왜 그러고 다니냐고 욕도 많이 먹는데요. 예. 그런데도 왜 욕도 먹고 돈도 안 되는데 왜 저렇게? 근데 이게 저절로 우러나고요. 또 이제 어떻게 처음에 계기는 우리 남자가 구미 사람이에요. 그때 그쪽에서 그게 가기만 하면 저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가면 이 사람이 큰절 올리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있느냐 그러는데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여자가 아니에요. 완전 남자시고요. 예. 진짜 의리도 많으시고 말을 안 하시고 베풀어 주세요. 뭐 이 사람은 생색내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고요. 조용히 뒤에서 밀어주시고 원리 원칙을 따지시고 그래서 내가 느꼈어요. 저런 분이 우리나라에 정말 대통령이 되셔야 되겠다. 그때는 뭐 내 정신이 아니고요. 뭐 그냥 뭐 지방으로 부산으로 대구로 뭐 그냥 전주로 뭐 어디로 목포로 뭐 안 댕긴 데 없이 제가 내 차비 드렸어요. 예. 아니 그런데 뭐 또 생활인이시고 네. 자녀분도 있고 하니까 뭐 이렇게 좀 일하고 뭐
돈도 벌고 네. 해야 되는데 저렇게 막 다니시면 혹시 자녀분이나 주변에서 방송국에도 미운털 밝힐 텐데 말리지 네. 않았어요? 예. 그때 이제 뭐 많이 원망도 듣고요. 예. 아들도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어머니 일문 하시지. 왜 어머니가 정치에 뛰어들어서 그러시냐 그러는데요. 예. 이건 내가 뛰어든 게 아니라 이분이 꼭 되셔야 되겠다는 게 내가 마음속으로 굳어가지고요. 딱 앞에 나타나시면 그냥 눈물이 왈칵 나요. 예. 말이 내가 못 듣는 사람이 아닌데요. 딱 앞에 와서 쓰시면 말이 꽉 막혀요. 그 무슨 힘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아주 그냥 큰 힘이 내 앞에 와서 딱 쓰니까 말이 딱 막혀요. 한 번은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는 하나도 못 먹었어요. 왜요? 옆에 계시니까요 못 먹겠어요. 떨려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라고 해서 이제 어디 내가 또 그때 국회의원 어디 뭐 그 회관에서 강의를 하는데 오셨어요. 오셨으면 어머 오셨어요 반가워 이래 되는데 눈물이 나가지고 여기는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뵈러 왔죠. 그래서 나를 왜 보러 오셨어요? 바보 같으니까 옆에서 그래. 아니 저런 짓이 말을 똑똑해 저렇게 바보같이 나오냐 그러는데요. 딱 앞에 와서 쓰면은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바보가 돼요. 그만큼 아주 굉장히 큰 힘이 있으세요. 큰 힘이 있으시다. 네. 박근혜 대통령과는 예전부터 좀 인연이 있으셨나요? 이제 모임에서 몇 번 뵀고요. 어떤 모임? 이제 또 우리 연예인들하고 모임이 있어요. 뭐 예. 그런데 그때 한번 모임에서 뵙고 이거는 뭐 어떻게 뭐 내 선거 운동을 해주시죠 이런 거 아닌데 저분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기둥이 되시겠다는 생각에 마음을 제가 굳게 먹었어요. 내가 모든 걸 떠나서라도 저분을 위해서 한번 조그만 몸이지만 짧은 다리를 뛰어봐야 되겠다. 정말 그때는 정신없이 그때 이제 많이 같이 했은 게 서른도도 많이 했었어요. 서른도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누나 그러면 벌써 의뢰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지방이고 어디고 뭐 미친 사람처럼 뭐 돌아다니고 이렇게 같이 댕기다 보면 전 뜨거운 걸 안 먹었어요. 빨리 못 먹고 일어날까 봐요. 찬 거부터 먹어요. 뜨거운 거 먹으면 시켜 먹으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요. 운동하시고요. 예. 이게 억지로 안 돼요. 우러났어요. 선생님 근데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같은 여성인데도 네. 첫사랑 남자 만나는 것처럼 가슴이 떨린다.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요. 직접 만나본 박근혜 대통령. 예, 딱 이제 그때 이제 당선되시고 이제 애썼다고 들은 이제 연예인들을 많이 부르셨는데 날 보고 이제 축배를 들라고 그래요. 한마디 하라고. 예. 근데 같이 눈물이 쏟아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시고 정치 잘해주세요. 이것밖에 못했어요. 바보처럼. 집에 와서 하니까 잘 돼요. 집에 와서 한번 해봤어요. 너무 화가 나갔고요. 예. 그런데 최근에 그 대통령께서 네. 좀 너무 냉정하시다, 차갑다, 뭐 이렇게 좀 소통 잘 안 해주시냐 이런 야당 쪽 비판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의리가 많으시고 보이지 않는 데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또 있을까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제가 이제 갑자기 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갑자기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수술을 했어요. 예. 그 수술하니까 기가 막혀서 이제 있는데 금방 화환이 하나 왔는데 대통령 화환이 딱 와 있더라고요. 누군데 알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예. 조금 이따 이제 비서실에서 전화가 오더니 전원지 씨 빨리 회복하시고 일어나세요. 전원지 씨는 훌륭하십니다. 전화가 끊어졌는데도 내가 전화를 붙들고 한참을 운 적이 있고요. 예.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도 뭐 이제 어디 무슨 날이다 무슨 정월 좋아다 추석이다 그러면 꼭 선물을 보내주세요. 예. 보내주면서 해주시고 우리 남편이 갈 때도 큰 화환도 보내주시고 또 대표가 와가지고 인사도 하시고 꼭 또 전화를 하세요. 예. 용기 내세요. 인생은 다 한 번 왔다 가는 겁니다. 이래서 예. 그래 그렇게 마음속으로 해주시니까 앞에 딱 나타나시면 그냥 눈물이 와락 나서 말을 한마디도 못한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대단하시고 훌륭하시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여자가 아니다. 남자 중에도 정말 통 큰 남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입원하셨을 때 화환도 보내고 하셨는데 뭐 현실 정치 얘기를 직접 말씀 듣고 싶은 건 아닌데 유승민 전 원내대표 그분 부친상에는 또 이번에 조화를 안 보내셔서
뭐 사연이 있겠죠, 뭐. 네. 그거를 뭐,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한 거는 좋고 싫고가 분명하고, 예. 의리에 느끼시고, 뭐 잘못은 절대 용서를 안 하시고, 잘한 사람은 굳고 칭찬해 주시는 거 이러니까. 아, 좋고 싫은 게 네, 분명하고. 대통령을 너무 섭섭하게 해드렸기 때문에 그러셨겠죠. 예. 네. 그 선생님 연배 세대는 선생님 아닌 분들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네, 많습니다. 네, 예. 돌아가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남편분께서도 박정희 대통령 닮았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네네. 너무 이제 똑같이 닮은 게 저거 그 카리스마가 있어 보여서 좋고요. 예. 이 사람도 정말 뭐 18번 얘기가 난 목에 칼이 들어가도 얘기를 잘해요. 할 말을 하겠다 이러는데요. 그런 면에서 너무 또 생김도 좀 비슷하고요. 예. 말투도 비슷하고 또 그냥 맺고 끊는 것도 비슷하고 이러니까 예. 그런 면에서 내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 지금도 우리 집에 오면 예. 박정희 대통령, 유효세 여사님 사진하고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사진 걸어놓고 한 번씩 제가 꼭 인사를 드리고 아이고. 지금도요 내가. 예. 그리고 또 우리 남편은 또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투표 날이요. 그때 예. 선거하는 날 중환자실에서 얼마 못 간다고 그러고 이제 중환자실이 있는데 그 휠체어를 타고 119 구급차를 불러서 타고 가서 아유. 투표를 했어요. 예. 나오다 넘어져가지고 또 더 힘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만큼 또 남편도 좋아하지만 우리 남편은 훌륭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더 훌륭한 사람인가 이러니까요. 예. 존경이 안 갈 수가 없어요. 네. 선생님 연기 생활을 지금 50년? 3년 됐습니다. 53년이요? 네. 예. 긴 세월 연기를 하셨는데 선생님이 스타가 된 계기가 하나 있는데 혹시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예,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게 CF 찍으신 게 기억나시죠? 네. 예. 나는 CF가 예.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예. 한번 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예. 저렇게 잠깐 나오는 거 저거 닷새를 해가 질 때까지 뛰었습니다. 아, 그건 5일 동안? 5일을 뛰었어요. 예. 뛰었는데 그 해지기만 기다렸어요. 저 뛰는 거면 5일을 시키더라고요. 뛰는 것만요? 네. 예. 그래서 저거 뛰면서 CF가 힘들긴 하구나. 근데 전원주를 살려준 저 CF죠. 예. 어떻습니까? 오늘 조금 전에 정치 얘기하면서 네. 그 금배지 네.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 많은데 네. 선생님 경우를 보면 네. 이렇게 주연 안 하시다가 네. 뒤늦게 이제 CF로 이렇게 전국적인 인기를 가지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사람 팔자 알 수 없다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노력하다 보면 30년, 네. 40년 언젠가는 빛을 본다. 뭐 노력을 해야죠. 뭐 우리가 정말 연예인들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정말 그냥 가시밭길에 정말 유리할 길인데 그 길을 잘 뛰다 보면 있겠구나 하는데 이 좌절이 제일 나쁘고요. 언젠가는 난 한번 해볼 수 있다 하는 이 희망적인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오늘을 잘 만들어주지 않았나. 한 번도 좀 포기해보질 않았어요. 예. 언젠가는 꼭 될 것 같아요. 언젠가는. 하늘이 있으면 날 내려다보겠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이 사람에게 뭔가 한번 기회를 주겠지 하니까 저렇게 좋은 CF가 걸려가지고 진짜 예. 운명이 바뀌었죠. 아니 운명도 바뀌시고 CF 뭐 그렇게 해서 돈도 조금 버셨을 네. 것 같고. 네.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뭐 평상시에도 버스 타고 다니시고 네. 지하철 타고 네. 본인에게는 10원도 안 쓰면서 네네. 또 남들한테는 뭐 누구 결혼하면 돈을 네. 뭉치돈을 이렇게 아니, 제가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살아봤기 때문에요. 예. 힘들고 어려운 사람 또 이제 야외 나가면 카메라 마이크까지 있는 사람이 제일 그 힘들거든요. 네. 내가 봤나 배고파 봤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밥을 먹여야 되겠다. 좋은 거 먹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꼭 들어가니까요. 이제는 남을 위해서 좀 쓰고 싶고요. 우리 남자가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전원주 짠돌이 짠순이로 소문났는데 그걸 미워내려면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 처음에는 부끄럽고 지하철 탈 때도 꼭 마스크를 쓰고 탔는데요. 이제는 뭐 아주 이제 만성이 돼갖고 당신은 하나 동격이다 이래갖고 이제는 다 인사 오고 앉아서 이렇게 즐기고 지금도 그래요. 제법 불을 안 떼요 제가. 그래서 집에요? 집에서 파카를 입고요. 왜요? 추운데 떼시지. 네, 아끼느라고요. 안 떼고 파카 입고 털바지 입고 뛰면은 이제 추위가 가시니까 아직은 뭐 안 떼고 이제 아주 제일 추워지면은 바닥에 이렇게 따뜻할 때까지만 뜨고 반드시 끄고 그러니까 보일러고 이렇게 조사로 가스 조사로 같은 사람이 고장 난 줄 알고요. 하도 안 쓰니까 네. 그걸 몇 번 조사한 적도 있는데 아껴야 모이는 것 같아요. 아껴야 모인다. 네. 쌤 얼마 전에 이제 한 방송에 나오셔서 네. 좀 힘들었던 좀 가족사를 네. 공개를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시고 애기 돌일 때 첫 남편 돌아가시고 네, 네. 재혼을 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다른 네. 이제 두 자녀를 키우시고 근데 뭐 그런 얘기 네. 그냥 숨기고 싶으실 텐데 보통은 네. 이렇게 공개를 하신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이제 뭐 그전에는 또 부끄럽고 이랬는데요.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운명을 따라가는 것이 큰 무치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내가 이제 나 자신을 좀 오픈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고 내가 그전에 뭐 숨기려고 숨긴 게 아닌데 원체 내가 인기가 없고 모르니까는 뭐 관심이 없으니까 몰랐는데요. 조금 이제 얼굴이 알려지고 이러니까 나도 뭐 이제 아는 사람은 알지만 굳이 뭐 이렇게 내 인생을 속일 필요는 없다 하니까 이제 밝히긴 밝혔는데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뭐 이제 미안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좋게 봐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선생님 그런데 네. 요즘 젊은 사람 기준으로 보면 네, 네. 아니 뭐 재혼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것도 굉장히 젊은 나이였고 네. 뭐 먼저 남편이 가시는 바람에 네. 그러면 너무 당연한 건데 아들한테 미안해하고 주변에 미안해하고 네. 어찌 보면 참 우리나라 선생님 세대들은 네. 가혹했다 그럴까요? 여성들에게 그렇죠. 네. 어머니로서의 삶만 요구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뭐 지금 우리 아무래도 현실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동방예의지국이라 예절을 잘 지키고 또 뭐 윗사람 아랫사람이 있고 여자가 갈 길이 따로 있는데 그런 걸 알고 있죠. 근데 그대로 실현할 수 없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내가 이제 그런 일을 겪고도 굉장히 부끄럽고요. 애들한테 부끄러워요. 내가 그게 뭐 떳떳하게 못 부끄럽습니다. 살았구나 이런 것 때문에. 뜻하세요. 예. 아유. 예. 근데 아드님께서 이제 뭐 힘들었다 이런 걸 네. 나중에 아셨다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그때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제 밑바닥 연기 생활에서 힘들 때 남은 일어나려고 자식을 생각을 빨리 못했어요. 본인 너무 힘드시니까. 네, 예. 너무 힘드니까 내가 어떻게 이걸 이 가정부 역할을 어떻게 벗어나나 이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윤준한테만 잘 보이려고 거기만 신경 쓰다 보니까 정말 내 가까운 애가 이제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걸 몰랐는데요. 정말 너무 늦게지만 몇십 년 만에 알고 나니까 내가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네. 너무 미안하고 지금부터라도 정말 뭐 잘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 너무 내가 애미 노릇을 못했다 이런 속에 들어갔는데 뭐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니까. 예, 지금 뭐 네. 이제 뭐 아들분하고 이렇게 소통이 더 잘 되시겠네 한번. 네, 요즘은 내가 뭐 그냥 잘해주고 요즘 또 젊은 애들 돈 많이 주면 좋아하더라고요. 돈 많이 주면. 네, 예. 나는 아끼지만 거기 이제 예. 입을 막아주려면 질러주면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갈 때가 그러니까 나는 아끼는 이유가 애들한테 주려고도 아끼는 거. 아유, 우리 뭐 어머니 세대는 다 그러셔가지고 네. 옛날 사진 하나 보실까요? 네, 저게 결혼식 자제분하고 있었던 사진이고 네. 저게 예, 결혼식 우리 때 지금 남편. 예, 얼마 전에 결혼식. 가신 네, 남편 네, 네. 사진이신데 예. 네. 어떠세요? 저렇게 어리고 아가씨 때가 있었네요. 예. 아유, 저건 잠깐이고요. 힘든 게 더 많았고 그냥 고비고비 많았는데요. 예. 그래도 저걸 들여다보고 있으면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나 싶어갖고 예. 지금보다는 좀 얼굴이 이쁘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예. 근데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한테 미안했다고 하지만 또 아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어머니가 네. 좀 안쓰럽고 그렇다고는 하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아들은 그러죠.
성을 안 바꿔준 거가 이제 학교에서 굉장히 고통을 받았나 봐요. 근데 같이 사는 아버지랑 성이 다르니까. 네, 예. 네, 우리 남편이 바꾸자 그러는데 다 조상이 있고 자기 피가 있는데 그래도 자기 피를 그대로 물려줘야지 어떡하냐 이래가지고 했는데 어린 게 이제 초등학교 때 왜 아버지하고 성이 틀리냐 이래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나 봐요. 예. 나중에 이제 다 이제 50대가 돼갖고 들으니까 아유, 걔네 고민을 내가 너무 몰랐구나. 남은 그냥 연예계에서 한번 떠보려고 발부둥 치다 보니까 정말 내 핏줄의 그 마음을 몰랐구나 해가지고 진짜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예. 네. 지금 어머니 역할 잘하시고, 네. 아니, 선생님 연배에서 자식들의 용돈 주는 사람 잘 없습니다. 네, 저는 뭐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가지고 발발 떨어도 손주들 뭐 며느리 아들 들어오면 내 손만 봐요. 얼마가 주나. 그래서 하도 봉투를 이렇게 만져보길래 이제 5,000원짜리로 바꿔서 내가 넣어줬어요. 두둑하게. 예, 두둑하게. 네, 그랬더니 받을 때들은 다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아, 내가 열심히 아끼고 벌어서 쟤네들 웃는 얼굴을 봐야 되겠다 하니까 나도 기쁘더라고요. 예. 네. 선생님 혹시 고향이 북한 쪽? 개성입니다. 개성. 네. 북한 어린이들에게도 관심이 좀 많으셨네요. 저는 뭐 지금도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예. 근데 우리 남자가 이제 거기 문산 그쪽에 그 38선 그쪽에 예. 집을 하나 짓고 가려고 그랬어요. 나오는 사진이 네. 북한 어린이 돕기 패션쇼를 하셨네요. 북한 어린이 돕기. 예. 저거 나오고 이제 많이들 나 때문에 웃었죠. 전원주가 패션쇼면 동네 개가다 웃겠다고 그때 그랬거든요. 그때 예. 저건 좋은 일이라니까 뭐 큰 사람은 패션쇼 하려는 법이 있나 작은 사람도 멋있게 입으면 딴 사람들도 야 전원주도 멋있을 때가 있겠다 하고 나서 내가 염치 물고 오고 섰는데 예. 지금 보니까 많이 부끄럽네요. 예, 북한 아이들에게 특별히 또 관심을 가지신. 내가 북한이고요. 예. 또 할머니도 이북에 그냥 지금도 계시고요. 아, 그렇구나. 나는 근데 예. 제가 제일 큰 꿈이 내가 죽기 전에 개성에 한번 들어가서 어른들 다 만나보고 내 친구들 만나보고 그게 제 소원이거든요. 예. 그래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문산 그쪽으로 그때 촬영 다녔어요. 그럼 거기를 꼭 한 번씩 들여다보면서 내가 또 올라가면 이제 이렇게 그렇죠. 예. 망원경 보는 데 있어 그러면 예. 계속 만올 때를 쳐다보고 잘 있어 내가 언제 꼭 갈게 한 번씩 소리 지르게 돼요. 고향이 그렇게 좋은 곳이잖아요. 고향이 좋은 곳이고. 네. 아세요, 선생님? 혹시 북한에서 한때 네. 전원주 선생님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꽤 높으셨습니다. 그때 내가 구경을 갔더니 거기 이제 일성까지는 못 들어갔는데 예. 거기서 어떤 분이 그 군인인데요. 저 괴뢰군 그 인민군 인민군, 군인인데요. 저기 여기서 사진이 저 무슨 믹사기가 천원주 믹사기가 있어요. 이래요. 전원주 믹서기. 네. 그 선생님이 광고한 믹서기. 네. 예. 그랬다고 그 소리를 들어서 거기 뭐 혼숙감으로 1위가 1등이 그걸 가져가는 거래요. 그냥 예. 어려워서요. 듣기는 들었는데 잘 몰라요. 아마 북한 주민들도 이제 전원주 믹서기가 유행을 하고 네. 거기다가 뭐 선생님 고향이 북한 쪽이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성인 줄 다 아니까요. 개성 다 네. 아시니까. 네. 예. 최근에 건강 어떠십니까? 아직은 좋습니다. 예.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여운계 선생님이 절친이셨. 그게 벌써 간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나는 그래요. 나는 그냥 모든 걸 이렇게 털어놓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하니까는 병이 있는데 걔는 항상 참는 스타일이에요. 예. 이게 마음속으로 새기고 한숨을 잘 쉬고 이러는데 이 마음속으로 참지 말고 모든 걸 발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걔 가고 나서 내가 많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거 생각했는데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또 있으니까 너무 운동도 많이 하세요? 그냥 뭐 뛰기도 하고 등산도 다니고 발악을 하죠 내가 요즘은요. 오래 살려고요. 예, 발악이라고 하시는 게 뭐 당연히로 가시는 거고. 네네. 예, 최근에 아까 뭐 박근혜 대통령 말씀을 했는데 최근에 또 한 번씩 연락을 하신 지 오래 오셨죠 대통령? 네, 보통 때는 연락 안 주시고요. 예. 무슨 날이나 뭐 이런 때면 한번 연락 주시고 그것도 딱 끊으세요. 그러니까 공과 사가 그게 분명하신 게 나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이렇게 전화 주시고 도와주시고 예. 평소에는 뭐 국사가 바쁘시니까 예. 뭐 우리한테 신경 쓰실 시간이 없으시죠. 예. 아무튼 선생님을 뵈면서 네. 박정희 대통령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어머니 세대의 마음 같은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혹시 지금 70대, 80대, 70대 어머니 세대 분들에게 네. 굉장히 이제 힘든 과정을 겪고 오셨는데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뭐 나이 먹었다고 자꾸 제일 듣기 싫은 게 아유 연세가 드셨는데요. 나이를 생각지 마시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하고 우리가 요즘 100세 시대니까는 예. 건강하게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열심히 살고 많이 웃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일 좋다. 네. 예. 그럼 우리 선생님도 100세까지 사시고 싶으세요? 네. 예, 100세까지 사셔야 네네. 되고. 예. 알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임기 다 마치시고 오시면 이렇게 따로 한번 모셔서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세요? 그동안 애 많이 쓰셨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마음속으로 얼마나 지금 힘든 게 많으시고 이런 거를 좀 다 한기로 흘리시고 좋은 일만 많이 하시고 건강하셔서 우는 얼굴을 만나뵐 날 기대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쾌노를 한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